철강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지난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 SNS에 이 문구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철강 관세를 발표했죠. 트럼프는 철강 산업 보호에 정말 진심인 것 같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요. 방향성이 틀려서 그렇지. 이 때문에 우리나라 철강 기업은 그야말로 궁지에 몰린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최근에 포스코가 현대제철에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투자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내 라이벌 기업이 해외에서 손을 잡는 첫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더스 인덱스의 박주근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철강 산업 먼저 배경 상황부터 살펴보고 할까요? 최근에 보면은 국내 철강 산업도 굉장히 어렵다. 네. 한계 상황에 맞닥뜨렸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철강 산업이 이렇게 어려워진 배경 뭡니까? 삼중고입니다. 삼중고. 예. 이게 요즘 여기서 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우리나라 케미칼 사업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이게 사실은 트럼프 1기 정부 때문이거든요. 아, 네네네. 네. 여기서도 등장하는 그렇죠. 그분이군요. 트럼프 예. 1기 정부 때 그때 미중 무역 전쟁이 막 발발을 하면서 원래 우리나라가 그 케미칼에 되게 재미를 봤어요. 예, 왜냐하면 그렇죠. 중간재였거든요. 예, 예. 네네네. 중간재를 중국으로 보내면 중국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제 완제품으로 나가는 이 밸류체인을 갖고 있었는데 석유화학의 나라였죠. 그때는 그렇죠. 진짜. 미중 무역 전쟁이 하면서 그걸 막으니까 중국이 안 되겠다.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원재료를. 네네네. 이렇게 되면서 케미칼의 원재료들이 폭락을 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케미칼 사업이 그 고사 직전까지 와 있단 말이에요. 네네네. 지금 철강이 저는 그런 경로를 걷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역시 비슷하게 중국에서 직접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삼중고 예. 첫 번째는 중국산 수입 철강제가 공습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예. 우리나라가 1년에 생산하는 철강량이 6,300만 톤이에요. 네. 그런데 중국이 1,300만. 1년에 수출하는 양이 예. 1억 2천만 톤입니다. 우리나라 수출만 두 배죠. 2배네요. 네. 예. 이 상황에서 원래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 철강의 주력 시장이 동남아 시장이었어요. 동남아도 2013년에 한 동남아에서 만들 수 있는 조각 능력이 5천만 톤 정도 됐는데 예, 예. 현재 1억 2천만 톤입니다. 그러니까 주력 시장도 자체 생산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자, 그럼 미국은 어떤가? 미국은 약 8천만 톤 생산합니다. 근데 미국에 중국이 1억 2천만 톤을 생산하면서 이렇게 수출을 하면서 네네. 나머지 이제 생산하고 있는 우리나라라든지 뭐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수출할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이 물량이 미국으로 갑니다. 아, 네네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음. 그러니까 미국으로 쏟아져 오는 철강량 때문에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게 첫 번째 이제 철강 공습이고 두 번째는 이제 국내로 들어오면 국내가 철강 수요 부진에 빠졌어요. 네. 대표적인 건설업인데, 그렇죠. 네, 건설업에 들어가 있는 봉형 그러니까 우리가 철근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스테인리스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요게 일단은 그 침체에 빠졌고, 세 번째 위기가 뭐냐면 포스코를 제외하고 우리나라의 인천 현대제철이라든지 그리고 뭐 동국제강이라든지 나머지 그 철강업체들은 전기로 철강을 생산합니다. 예. 요 사이에 전기세가 두 배가 됐어요. 아, 그렇죠. 예. 네, 산업용 전기세가 거의 80% 정도 인상을 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시장은 줄었고 원가는 올라가고 네. 뭐 이런 상황에 빠지다 보니까 철강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막 밀어내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대내외적으로 다 안 좋은 상황. 자, 그런데 트럼프의 관세로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점이 생긴 건데, 만약에 트럼프 관세 발효 전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본다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부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우선 우리나라는 2018년에 이제 수입 철강 제품에 25% 관세를 트럼프 1기 정부 때입니다.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후 이제 협상을 통해서 쿼터 부과국으로 바뀌었어요. 쿼터가 네네네. 뭐냐면 3년 평균 2015년에서 17년 3년 평균의 수출량의 70%는 무관세로 해줄게. 이게 쿼터제입니다. 정치적인 수혜네요, 이거는. 네네. 이게 이제 양이 어느 정도 양이냐면 270만 톤이에요. 요 양이 이번에 현대제철에서 미국에 짓는 양과 딱 일치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270만 톤이 쿼터제인데 그걸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2기 정부는 그것도 안 해주고 못 해줘. 이것까지 20% 관세를 때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에 수출하기가 어렵겠죠. 네. 참고로 포스코가 미국의 포스코 생산량의 수출 물량의 16% 정도가 미국 수출량이거든요. 당장 이제 포스코는 16% 정도는
가격 경쟁력을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궁금한 게 이렇게 해서 미국에 들어오는 철강 가격이 오른다면은 철강 품질 좋은 우리나라 철강을 굉장히 미국 소비자들은 비싼 값에 쓰게 되는 꼴이 되잖아요. 네. 별로 미국에 도움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예. 비유를 하더라고요. 뭐 경제학자가 현재 트럼프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를 이렇게 예. 얘기합니다. 한 20년 동안 단골 맛집에서 네. 싼 값에 밥을 잘 먹었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잘 먹고 나서는 그 집을 보고 내 주머니를 훔쳐갔다. 라고 하는 격과 똑같다. 네. 사실은 보통, 미국은 관세 얘기를 하지만 두 가지 노림수가 있는 것 같아요. 철강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마찬가지고. 트럼프는 나이가 좀 많지 않습니까? 많죠. 러스트벨트나 이 제조 부강을 되게 신경을 쓰는 것 같아요. 아까 네네네. 처음에 헤드라 이야기했던 철강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 그럼요. 그런 예, 방향성은 의식에서 맞아요. 예.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3, 40년간 한 반세기 정도를 사실 제조업을 무너뜨려 놨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그럼요. 지금 관세는 그 자생적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관세를 때리고 그 관세 싫으면 와서 공장 지어. 예, 예. 우리 쪽 생산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전략 쉽지 않다 봅니다. 뭐 철강도 인프라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니고. 예, 그렇게 예. 한다고 봅니다. 뭐 당장 면도기 하나 만들라 해도 굉장한 제조 기술이 들어가는데 이런 것들이 단기간 내에 되는 거는 당연히 아니겠죠. 보통 20년 동안 그렇게 식당에서 밥 먹고 나서 내 돈 뺏어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자란 사람 정도로 우리가 평가를 하죠. 아무튼 간에 이렇게 우리나라 기업들에도 굉장히 위기감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정의선 회장, 현대자동차그룹의 정의선 회장이 미국 철강 산업에 8조 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이거는 잘한 선택으로 보십니까? 현대차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방법이 저는 이렇게 없었다. 봅니다. 예, 예. 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8조 정도를 투자를 하면 생산할 수 있는 양이 270만 톤. 예. 요 양은 이제 현대차가 그 당시에 이제 31조를 투자할 때 자동차 현재 현대자동차가 미국 생산할 수 있는 자동차 생산량이 요번에 이제 조지아 공장까지 합쳤을 때 약 예. 60만 톤. 60만 대. 그러니까 미국에서 우리가 1년에 수출하는 팔리는 자동차가 170만 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체 물량 중에 한 절반 네, 가까이를 그렇네요. 예. 생산하고 있는데 요 양을 120만 대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아, 미국이 생산할 수 있는 네네네. 양을. 그러면 당장 울산에서 현대자동차 생산이 줄겠죠. 우리나라 GDP도 줄겠네. 네. 예. 자 이렇게 되면 그 120만 대 정도 미국에 생산하는 양 정도의 철강은 우리가 만들겠다는 직접 하겠다. 거죠. 예, 예. 예, 요 전략이죠. 알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에 좀 재밌다고 해야 될까요? 눈에 띄는 부분. 포스코 그룹에서 외부에 받아올 투자금을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지분 투자 검토 중이다. 정확한 내용이 아직 나온 건 아니죠. 네, 그렇죠. 예.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그렇죠. 외적이 들어오면은 우리끼리 네. 이렇게 단결하는 그런 딱 모습. 그겁니다. 예. 네. 지금 미국의 관세 때문에 포스코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포스코의 전체 수출 물량이 약 16% 정도가 미국 수출하고 있는데 예. 이것조차 방어하기 어렵다. 자 그렇다면 원래 포스코도 미국의 공장 진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았고 사실 노력도 하고 시도도 했었는데 예, 예. 결국에는 시행을 못했어요. 그런데 네. 현대제철은 투자를 하겠다는 건데 문제는 현대제철 자체가 돈이 없어요. 원래 이번 적자죠. 예. 네네네. 그러니까 현대제철도 현재 적자를 겪고 있기 때문에 이 8조라는 돈을 물론 그룹 계열사가 차입을 하면 되겠지만 뭐 하겠지만은 네. 그거보다는 이 돈 없는 것을 외부에 오픈을 했어요. 하긴 뭐 8조 원이 뭐 남의 집 뭐 이게 그렇죠. 그것도 아니고. 현대제철은 이제 주치의를 이렇게 굴린 거죠. 왜냐하면 유럽의 바시로미터레라든지 여러 예. 곳에서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혼자 하기에는 좀 벅차요. 그러면 우리 공장을 지을 테니 투자를 예, 해라. 예. 이런 식으로 오픈을 해놨는데 요 오픈된 곳에서 포스코가 그럼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게라고 지금 말한 겁니다. 포스코와 이 현대의 마찰은 조금 이따가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포스코가 이렇게 적과의 동침을 결심하게 된 배경 이것도 트럼프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대차랑 똑같죠. 예. 포스코는 미국의 어떤 물량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예. 이 자동차가 가장 철강이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이 건축도 있지만 사실은 자동차하고 조선 후판 그렇죠. 산업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조선소가 미국에 짓겠다는 거예요. 그죠? 네네네. 네. 조선에 들어가는 철강은 후판이라고 하거든요. 후판은 네. 말로 두꺼운 철강을 네네네. 이야기합니다. 현재 하나오션이 미국에 조선소를 하나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까지 조선 산업은 미국에서 거의 도외시 됐거든요. 뭐 거의 죽은 산업이었죠. 네. 예. 그런데 미국이
지난주에 트럼프가 발표를 했죠. 조선 사람을 키워야 된다. 미국 내 키워야 된다. 그리고 중국산 배는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법적으로 그러면 철강 업체에서는 당연히 자동차 철강도 관심이 가지만 화판 산업도 관심이 갑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에 진출을 하면 건축도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이런 걸 염두 봤을 때 포스코에도 관심을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친환경 선박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도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기업이 이렇게 손을 잡았는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외적이 들어오니까 이 라이벌들이 손을 잡게 됐어요. 이 두 회사 굉장히 갈등이 많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2004년도에 원래 포스코는 고로를 독점하고 있었고 현대제철은 전기로 독점하고 있었는데 2004년도에 당시 정몽구 명예회장이 포스코가 독점하던 고로건설을 시작했어요. 싸움을 거셨구나. 포스코는 현대자동차에 들어가는 자동차 강판을 아예 끊어버렸어요. 이후에도 사실 두 회사는 이제 뭐 강판 성형 기술이라든지 여기 핫스태핑 방지라 그러는데 이런 소송을 계속 맞불었어요. 그런데 뭐 이렇게 적으로 있다가 동침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게 현대하고 삼성전자와 LG전자입니다. OLED 시장입니다. 이거 보시면 우리 대부분 OLED TV 많이 보시잖아요. 그렇죠. OLED TV는 삼성전자는 우리가 마이크로 LED를 밀었고요. 요거는 그냥 두 회사의 기술 방식이 좀 다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LG전자는 OLED를 밀었는데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OLED를 쓰겠다. 대형 TV 시장에서. 그래가지고 중소형을 넘어서 대형도 자기들이 OLED를 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라이벌이 환경에 따라서 늘 이렇게 변화하는 거는 비즈니스 늘 있는 것 같습니다. 하긴 삼성과 LG 하면은 회사의 규모 차이는 크지만 굉장히 라이벌이라는 인식이 있잖아요. 그래도 이런 경우라든지 예전에 그 특허 괴물들이랑 맞설 때도 좀 연합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살짝 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1, 2위 기업들이 이렇게 힘을 합치니까 시너지가 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나오는 것 같아요. 두 기업이 원팀이 되는 것들 이런 지분 투자가 정말 성사가 됐을 경우에 트럼프의 관세 타격 많이 줄일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지금 같은 지금은 비상 상황이지 않습니까? 25%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먹이니까 그러면 철강은 20% 부분 관세에다가 상호 관세까지 먹이면 사실 수출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가에 동침을 했으라도 가는 건데 문제는 이게 그 준공이 2029년이에요. 아직 멀었구나. 하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죠, 당연히. 그러면 트럼프 정부가 사실 끝나는 중이라서 4년 트럼프 정부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하나 남아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현대제철이 50%를 받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포스코는 이런 조건을 내밀은 것 같아요. 50%를 투자하는 대신에 생산 라인의 일부를 우리가 좀 쓰게 해줘.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산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직까지 의견 일치를 못 본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까지 의견 일치를 본다면 이제 시너지는 다른 곳에서 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수소 환원 기술이라든지 양사가 지금 대립하고 있는 기술들이 많습니다.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과연 접점을 찾을 수 있을까? 이런 만약에 그런 시너지가까지 있다면 꽤 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저는 정부에서 산자부나 정부에서 뭔가 중간 조율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국가 차원의 어떤 제조업의 보호, 그다음에 관세에 대한 대응 이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조금 나서서 조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입니다. 하긴 생각해보니까 두 그룹에서 시너지가 날만한 사업들이 상당히 많긴 많은 것 같아요.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게 있죠. 지금 당장 수소차. 그렇죠. 수소차는 현대차가 지금 밀고 있지만 수소를 생산하는 건 포스코가 밀고 있고. 왜냐하면 고로에서 나오는 우리가 수소가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가장 안전하고 깨끗한 환경적인 수소는 그린 수소인데 이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사실 포스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탄소를 또 저감하는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너지를 낼 수가 있죠. 낼 수가 있는데 기업들이 직접 만나서는 쉽지 않을 거고 정부 차원의 여러 가지 국가 차원의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그렇다면 협업이 잘 안 되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민감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투자는 받고 생산량
대해서는 돈 터치해라. 안심하지 말아라 그러면 그냥 지분 투자만 해라. 포스코 입장에서는 조금 곤욕스럽겠죠. 왜냐하면 포스코도 지금 자동차 강판을 가장 많이 팔고 있는 곳이 GM이에요. 네네. 제네럴모터사인데 예. 지금 당장 제네럴모터사에 한국 수출을 하면 관세가 너무 부담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루이지애나에 있는 공장에서 예를 들어서 준공을 하고 나서 예. GM급만이라도 우리가 생산해서 이렇게 해달라는 정도는 요청한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여기서 삐거덕하면 저는 협상은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국익이니까 이런 부분 조금씩 양보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도 좀 나서서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런데 이런 것들 현대제철과 포스코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업들의 적과의 동침 이런 부분들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적과의 동침할 가능성들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에 관세가 지금과 같은 강도로 계속 간다면 사실 정부 차원이나 기업 차원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현재 그 LG전자 같은 경우도 멕시코 공장이나 미국 공장이 없단 말이에요. 미국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없나요? 네, 없죠. 네,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여러 가지 좀 옵션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관세가 뭐 우리 뉴스로 보지만 너무 오락가락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침마다 멀미나서 막 정신 못 차리겠어요. 그래서 지금 기업 측에서도 지금으로서는 관망세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에다 공장을 짓고 투자를 해야 되나? 그리고 뭐 다른 경쟁사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되나? 뭐 이런 고민들이 많아서 결국에는 미국이 바라는 건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관세를 세게 때려서 결국에는 미국 내의 제조업의 생존을 시키고 부활시키는 게 목표인 것 같은데 좀 전략적으로 미국 협상의 측면에서 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좀 지혜로운 투자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관세 정책이 너무 오락가락해가지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될지 모르겠어요. 간밤에도 제니 옐런 전 재무장관이었나요? 인터뷰하신 걸 보니까는 기업들이 이러면 투자를 하라는 거냐 말라는 거냐 이런 말씀하시던데 트럼프가 항상 그런 말에는 귀를 닫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박주건 리더스 인덱스 대표와 함께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의 합종 연행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